추워라. 동지 섣달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눈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한양 한 양반댁 헛간 처마 밑에서 여종 춘매가 떨며 앉아 있었지요. 손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추운 날 누가 또 심부름을 시키시는가. 춘매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보낸 터라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아직 살아있었지요. 그 눈에 그날 밤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울음소리. 춘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울음소리는 헛간 뒤편 장독대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춘매는 황급히 달려갔지요. 눈발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춘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헤치며 장독대 뒤를 살폈지요. 그때 눈 속에 핏덩이 하나가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갓난아기였어요. 비단보에 쌓여 있었지만 그 비단보는 이미 눈에 젖어 얼어붙기 직전이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춘매는 와락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누가 이 추운 밤에 아기를 버렸단 말이냐. 이 천하의 몹쓸 놈들. 춘매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춘매는 이 댁에 온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병조 참판을 지낸 이대감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안은 인심이 각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머슴이 다치면 내쫓고 종이 밥을 많이 먹으면 회초리를 들었지요. 춘매는 평생 시집 한 번 못 가고 이 댁에 붙어 살았습니다. 아이 하나 없이 혼자였어요. 그런 춘매가 그날 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대문을 두드려 주인께 아뢰어야 할까요? 아니, 그러면 이대감은 필시 아기를 관가에 넘기거나 다시 내다버리라 할 것입니다. 그 냉정한 성품을 춘매는 너무도 잘 알았지요. 춘매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리라. 춘매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기는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춘매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품속 깊이 넣었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기 시작했지요. 응. 아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춘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가야. 제발 살아다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자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춘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 숨기지? 헛간은 다른 하인들도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안채 뒤편 광은 안주인이 수시로 드나들었고요. 춘매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뒷산 중턱, 나무꾼들도 가지 않는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산삼을 캐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지요.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제법 넓었고 비바람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곳이다. 동이 트기 전 춘매는 아기를 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발자국이 금세 눈에 덮였습니다. 토굴에 도착한 춘매는 헐떡이며 아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가 헛간에서 낡은 이불과 집단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올라가 토굴 안을 정리했지요. 이제 괜찮을 게다. 춘매는 아기를 이불로 감싸고 옆에 누웠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가야, 미안하구나. 너를 따뜻한 방에 재워주지 못해서. 춘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춘매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대감댁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산으로 올라가 아기를 돌보았지요. 자신의 밥을 굶으면서까지 아기에게 미움을 먹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아기는 울음도 적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아는 듯 조용히 춘매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점점 살이 올랐어요. 볼에 핏기가 돌고 눈망울도 또렷해졌지요. 춘매는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하늘이 내게 준 아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토굴에 갔을 때였어요. 아기가 혼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춘매는 깜짝 놀랐지요. 어머, 이게 뭐냐? 땅바닥에는 동그라미와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글자 같았어요. 설마 이 아기가? 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2달 된 아기가 글자를 안다니 말이 안 됐지요. 하지만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아기는 계속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춘매가 자세히 보니 그건 분명 한자였어요. 천인지 하늘이시여.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 춘매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기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겨우 목을 가누는 나이에 이 아기는 벌써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춘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듯 했지요. 아가야, 배고프냐? 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야, 춥냐? 아기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지요.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 무렵 대감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대감의 외아들 도령이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돌아왔지요. 연달아 3번째 낙방이었습니다. 대감은 크게 노했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서당에 가서 글 공부나 더 하거라. 대감의 호통 소리가 안채를 넘어 헛간까지 들렸습니다. 춘매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지요. 저 도령은 어려서부터 게으르고 미련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그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저런 양반 자식은 그를 못 깨우치고 내가 키우는 아기는. 춘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춘매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토굴 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춘매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가야. 아기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토굴 벽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토굴 안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 속에서 아기의 모습이 환하게 보였어요. 벽에는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자문이었어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모든 글자가 정확했습니다. 춘매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가야, 너는 대체 누구냐? 아기가 춘매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춘매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기는 이제 6달이 되었는데 벌써 말을 했습니다. 어미.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춘매는 혼절할 뻔했어요. 어미라고. 나를 어미라고 불렀구나. 춘매는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그래, 내가 내 어미다. 내가 너를 낳지는 못했어도 너는 내 자식이야. 아기는 춘매의 품에 안겨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춘매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너는 눈 속에서 왔으니
설아라고 부르마. 눈처럼 깨끗한 아이야. 설아. 좋아요, 어미. 아기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춘매가 헛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감댁 마님이 불쑥 나타났어요. 춘매야. 예, 마님. 요즘 내가 밤마다 어디 가는 것 같더구나. 남정네라도 만나는 게냐? 춘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마님. 거짓말 마라. 며칠째 내가 밤에 몰래 나가는 걸 봤다. 정직하게 말하거라. 그게 춘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어라 둘러댈 수가 없었어요. 마님은 냉정한 눈으로 춘매를 내려다보았지요. 내일부터 밤에는 헛간 문을 잠그겠다. 감히 종년이 밤에 돌아다니다니 꼴 보기 싫구나. 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춘매가 소리쳤습니다. 마님이 눈을 부라렸어요. 뭐야?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냐? 죄송합니다, 마님. 하오나 제발 문을 잠그지는 마십시오. 말을 해보거라. 그럼 생각해보마. 춘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설아를 들키면 그 아이는 다시 버려질 것입니다. 마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좋아, 내일부터 감시하겠다. 마님이 휙 돌아서 갔습니다. 춘매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설아를 어찌하면 좋을까? 새벽녘 춘매는 몰래 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설아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토굴에 들어서자 설아가 춘매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미, 설아야. 춘매는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요. 설아야,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어미, 왜 우세요? 설아가 작은 손으로 춘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겨우 6달 된 아기가 어른처럼 춘매를 위로했어요. 어미 괜찮아요. 설아는 강해요. 춘매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어미가 며칠간 못 올 수도 있단다. 혼자 잘 견뎌야 한다. 네, 어미.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정말로 헛간 문이 잠겼습니다. 춘매는 밤마다 창문 너머로 뒷산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만 흘렀지요. 설아야, 배고프겠구나. 추울 텐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춘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밤중에 창문을 부수고 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그 소리에 마님이 달려왔습니다. 춘매, 내가 감히. 마님, 제발요. 제발 하룻밤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당장 들어가거라. 춘매는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마님, 제발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냉정했습니다. 춘매를 헛간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닷새째 되던 날, 춘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헛간 뒤편 벽을 손으로 뜯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어미가 간다. 어미가 꼭 간다. 한 시진을 파낸 끝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춘매는 그 구멍으로 몸을 비집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설아, 설아야. 토굴에 도착했을 때 춘매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설아, 설아야. 춘매는 설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숨은 아직 붙어 있었지만 아주 약했어요. 설아야, 정신 차려라. 설아야. 설아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어미. 그래, 설아야. 어미가 왔다. 어미. 배고파요.
춘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품을 헤쳐 젖을 물렸지만 춘매는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어요. 설아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미가 밥을 가져올게. 춘매는 설아를 이불로 꼭 감싸고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대감댁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춘매는 솥에 남아있던 미음을 그릇에 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춘매, 내가 어떻게 밖에 나왔느냐? 마님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춘매는 그릇을 꽉 쥐고 마님을 쳐다보았어요. 마님, 길을 비켜주십시오. 뭐라고? 내가 지금... 춘매는 마님을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님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춘매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 산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토굴에 도착해서 설아에게 미음을 먹였습니다. 설아야, 천천히 먹어라. 설아는 미음을 조금씩 삼켰어요.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았지요. 어미, 고마워요. 아니다, 설아야. 어미가 미안하다. 그날 새벽 대감댁 하인들이 산을 뒤졌습니다. 마님이 춘매를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하인들은 춘매의 발자국을 따라 산을 올라왔어요. 저기다. 저 토굴이다. 춘매는 설아를 꼭 안고 토굴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설아야, 조용히 해야 한다. 하지만 하인들은 이미 토굴 입구에 도착했어요. 춘매, 나와라. 춘매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토굴 안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저게 뭐냐? 빛은 설아에게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몸 전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요. 춘매도 놀라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아야. 설아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눈동자가 깊고 맑았습니다. 6달 된 아기의 눈이 아니었지요. 어미 괜찮아요. 설아가 지켜드릴게요. 설아가 작은 손을 들어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토굴 입구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하인들이 아무리 밀어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춘매는 설아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설아야, 너는 대체... 어미 무서워 마세요. 설아는 어미 편이에요. 설아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토굴 안의 빛이 사라졌어요. 소식은 금세 대감댁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감마님, 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들이 떠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토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춘매가 아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기라고? 예, 대감마님. 갓난아기인데 말도 하고 빛도 내뿜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아기를 데려와라. 예, 하오나 대감마님.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그 아기를 데려오라. 대감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대감의 친구였던 홍판서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었지요.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빛이 났고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웃었어요. 당시 궁궐의 관상감이 그 아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하오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5살이 되기 전에 시련을 겪지 않으면 하늘의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홍판서는 두려워했지요.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간신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이를 해치려 했습니다.
천재가 자라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생각한 거지요. 결국 홍 판서는 아이를 멀리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담보에 싸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길에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쳤지요. 눈보라치는 밤이었습니다. 유모는 쫓기다가 한양 북촌까지 왔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자 아이를 장독대 뒤에 숨겨두고 자객을 피했어요. 하지만 유모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버려진 채로 남았지요. 이대감은 홍판서의 친구였습니다. 홍판서가 죽기 전 대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아들을 찾아주게. 비담보에 우리 집안의 표식이 새겨져 있네. 부디 그 아이를 부탁하네. 대감은 그 후 몇 년간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었거나 어디론가 사라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지금 하인들의 말을 듣고 직감했습니다. 그 아이다. 홍판서의 아들이다. 대감이 직접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토굴 앞에 도착한 대감은 조용히 말했어요. 춘매야, 나다.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춘매는 설아를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이 아이를 해치지 마십시오. 해치지 않겠다. 내 맹세코 그 아이를 지키겠다. 대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아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감이 설아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홍판서의 아들이로구나. 대감은 설아를 감싸고 있던 비담보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홍씨 가문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춘매야, 너는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느냐? 춘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지서 딸. 눈보라치던 그날 밤 장독대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구나. 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매야,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구나. 내가 홍판서의 혈육을 지켜주었어. 대감은 춘매와 설아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마님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대감마님, 그 종년을 왜 데려오시는 겁니까? 입 닫히시오. 이 여인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님은 할 말을 잃었지요. 대감은 춘매를 상좌에 앉혔어요. 그리고 설아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친구 홍판서의 아들이요. 내가 평생 찾던 아이였소. 춘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설아가 양반 자제였단 말입니까? 그렇소. 이 아이의 본명은 홍설원이요. 눈설의 으뜸원. 내가 지어준 이름과 같구려. 춘매는 설아를, 아니 설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군요. 설원이 작은 손으로 춘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미 설아는 어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매,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소. 이 집에서 설원의 유모로 남아주시오. 아니, 유모가 아니라 설원의 어미로 남아주시오. 예, 이 아이를 키운 건 당신이요.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어미요. 내가 양자로 들이되 당신을 이 아이의 어미로 모시겠소. 춘매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감을 보았어요. 하오나 대감마님, 저는 천한 종년인데요. 아니요.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인이요. 그리고 이 댁의 어른이시오. 대감은 춘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설원을 계속 돌봐주시오. 당신만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소. 춘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춘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비 문서가 찢어졌고 춘매는 안채의 윗방을 받았어요. 설원은 춘매 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감의 친아들 도령은 그날부터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20이 넘도록 과거에 3번이나 떨어졌는데 이제 집안에 천재 아이까지 들어왔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보지도 않으시는구나. 도령이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도령의 친구 박서방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 종년의 아들이 장차 이 댁의 주인이 될 겁니다. 닥쳐. 그까짓 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도령이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박서방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서럽만 챙기고 자신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박서방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도령님, 제게 한 가지 묘안이 있사옵니다. 무슨 수작이냐? 저 아이가 아무리 총명해도 겨우 4살 아닙니까? 만약 그 아이가 큰 실수를 저지른다면 대감마님께서도 실망하실 겁니다. 도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원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중요한 손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임금의 신임을 받는 좌의정 대감이었지요. 그 어른 앞에서 설원이 글을 읽어 보이기로 했습니다. 설원아, 논어를 한 구절 읽어보거라. 예, 할아버님. 설원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글자들이 이상하게 보였지요. 설원은 눈을 비볐습니다. 할아버님, 글자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똑바로 읽어라. 설원이 다시 책을 보았지만 글자가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설원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설아. 춘매가 달려와 설원을 안았습니다. 좌의정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허허, 천재라더니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모양이군.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는. 대감이 변명하려 했지만 좌의정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네. 나는 이만 가보겠네. 좌의정이 돌아간 뒤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설원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아버님 죄송해요. 글자가 정말 이상하게 보였어요. 춘매가 설원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뜨거웠어요. 대감마님, 설아가 열이 납니다. 춘매는 설원을 방으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설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합니다. 열은 나는데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춘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먹었다고요? 예. 아마도 약초 같은 것을, 환각을 일으키는 약초를 소량 먹었을 겁니다. 춘매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누군가 설원에게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날 밤 춘매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원이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그러다 차 주전자를 발견했어요. 주전자를 열어보니 바닥에 이상한 풀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춘매가 그 풀을 들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돌아보니 도령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령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춘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나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저 아이만 보십니다. 도령이 울먹였어요. 하오나 도련님, 설아는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춘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대감에게 알려졌습니다.
대감은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도령도 춘매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대감이 도령을 불렀습니다. 너를 시골 서당으로 보내겠다. 아버지, 그곳에서 3년간 공부하고 오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너라. 도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춘매가 조심스럽게 대감께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도련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춘매, 자네가 용서해 주는 게 맞네. 설어는 자네 아들이니까. 춘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아는 괜찮습니다. 도련님도 외로우셨을 겁니다. 대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설원만 챙긴 게 화근이었구나. 도령이 떠나던 날 설원이 도령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설원아. 형님, 빨리 돌아오세요. 설아가 기다릴게요. 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해치려 했던 아이가 형님이라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설원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형님. 설아는 형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도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차가 떠났습니다. 춘매가 설원의 손을 잡았어요. 설아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어미, 형님도 불쌍해요. 어미가 없잖아요. 춘매는 설원을 꼭 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3년 뒤 돌아왔어요. 달라져 있었지요. 그 후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설원과는 평생 좋은 형제로 지냈어요. 설원은 15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20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고 30에는 이조판서가 되었지요. 춘매는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겨울밤 설원이 춘매를 모시고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어미, 눈이 옵니다. 춘매는 눈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동지섣달, 눈보라 치던 그 밤, 장독대 뒤에서 핏덩이 하나를 발견했던 그 밤을요. 설아야. 예, 어미. 그날 밤 너를 발견한 게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단다. 설원이 춘매의 손을 깨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